관광 수준이고 2개월짜리로 온 사람들은 거의 늘지도 못했고 3개월짜리로 온 사람들도 조금 맛을 보려고 조금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가야 됐어요. 그러니까 저는 가장 긴 코스였어요. 5개월짜리가. 5개월로 왔는데도 다 5개월 온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은 별로 많이 못 늘었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집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해서 보면은 이제 다 영어 못 하고 있더라고요. 영어 다 못 하더라고요. 그 필리핀에서 배운 거 다 까먹었더라고요. 제가 스카이프로 이제 해서 통화해봤는데 영어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일본인 친구를 스카이프에다 넣고 왜냐하면은 한국인끼리 영어 하려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 일본인을 넣고 그 일본인 친구를 넣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다 못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을 때만큼 다 못하더라고요. 다 까먹었더라고요. 보니까 안 하니까 한국 가서도. 저는 한국 가자마자 그 캐나다 친구를 만들었거든요. 왜냐하면은 두려운 거예요. 그 필리핀에서 배웠던 거를 다 까먹을까봐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뭔가 그러면은 제가 뭐 공부라는 거는 혼자 할 수 있지만 말이라는 거는 혼자 못 하잖아요. 그러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화상 영어하고 그 주말에는 캐나다 친구 만나서 계속 이어간 거예요. 그 늘은 거를. 어쨌든 저는 그 외국인과의 대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은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는 공부지만 공부와 두 개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이게 힘들어져요. 실질적인 영어를 하기가. 그래서 그랬습니다.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만약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. 제가 말씀드린 도시별로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 바기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연이 심해요. 단점이. 그 산악 지역인데 대부분 그 택시도 그렇고 전부 다 그 가솔린 차가 아니라 디젤 차예요. 대부분 다. 그래서 그리고 오래된 디젤 차들이 많아서 그 매연이 굉장히 심해요. 그 심한 정도가 좀 심해요. 정말 막 검은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들이 가득해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보면 느끼는 게 날씨가 정말 가을 날씨구나. 그리고 매연이 정말 심하구나. 그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. 그리고 할 게 정말 없구나. 여기는. 그래서 이게 그냥 공부만 하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공부에 집중하기에는. 그리고 이제 제가 간 도시 일로일로. 일로일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유흥 쪽으로 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. 솔직히. 뭐 스트릿 바라던가 뭐 게이 바들도 있고 게이 바에 뭐 여자들이 많이 가더라고요.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서 막 그 옷 벗고 막 아무튼 그런 거예요. 게이들이에요, 전부 다. 아무튼 그런 것들 있고 그 유흥업소가 좀 많아요. 그리고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것도 많이 발달돼 있고 또 이제 뭐 사창가나 이런 것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일로일로가 약간 뭐랄까 약간 반유흥의 도시라고 해야 될까?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한국 사람이 많아요. 그리고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콜로드라는 도시가 있어요. 이 도시는 더 발달됐어요. 유흥이 거의 유흥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좀 위험해요. 일로일로보다 조금 더 위험해요. 그리고 카지노가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나이트 뭐 그런 거 있고 한데 여기 더 유흥의 도시고 대부분 유흥업 종사자들이 다 이 도시에서 와요. 이 바콜로드라는 데서 일로일로가 좀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세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유흥의 도시죠. 외국인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 정말 많습니다.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로일로랑 비교했을 때 아마 한국인이 더 많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일로일로에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학생들인데 세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관광객도 많아요.
그리고 카지노가 이제 규모가 더 크죠. 비교가 안 되죠. 그 바콜로드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고, 그 세부가 제2의 도시예요. 그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유흥 관광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뭐 필리핀에서 그냥 뭐 즐기면서 어학연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즐길 거리는 많아요. 관광지도 옆에 주변에 많이 널려 있고, 그래서 그냥 재밌게 그냥 뭐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뭐 영어가 안 되더라도 뭐 그냥 추억을 만들고 가고 재밌는 추억을 만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세부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 이제 다바오가 있습니다. 다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골이에요. 굉장히 시골이고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물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고요. 이 모든 제가 말한 도시 중에서 가장 시골이라고 보면 되고요. 다바오 그 도시 자체는 그렇게 시골은 아니에요.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그 다바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, 그러니까 이 다바오라는 도시가 남부 지역에 있는데 남부 지역 자체가 무슬림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. 근데 이 무슬림이 가끔 테러 같은 거를 합니다. 간혹이지만 공항 테러도 있었고요. 뭐 트럭 같은 거 테러도 있었고, 테러가 가끔 있어요. 가끔 굉장히 가끔 있는데 한국 사람이 뭐 그 테러에 말려 죽었다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모르죠. 그러니까 그 다바오 도시 자체는 안전해요. 근데 다바오 도시 자체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무슬림 점령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무정부 지역이 있어요. 이제 그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은 그 저기 아이시스 같은 그런, 거의 뭐 아이시스죠. 같은 그 어떤 종교와 어떤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그 필리핀의 그 테러 단체가 있어요. 그쪽에.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데 다바오 자체는 괜찮아요. 위험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그 남부 지역 사이즈가 거의 그 한국 그 남한 사이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, 지역이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뭐랄까, 한국 사람이 정말 없는 지역으로 가고 싶다.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지역으로 가고 싶다. 그러면 다바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닐라가 있는데 제가 가장 비추천하는 곳이 사실은 마닐라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너무 복잡해요. 필리핀 도시는 좋은 거는 서비스 같은 게 뭐 한국 미용실이라던가 뭐 좀 좀 고퀄리티의 그런 식당이라던가 그런 걸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. 근데 그 좀 비싸고요.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. 그리고 필리핀 특유의 그런 어떤 순수하고 시골스러운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좀 힘들어요. 마닐라에서. 마닐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서울 같은 도시이고 필리핀의 수도이고 굉장히 복잡해요. 굉장히 복잡하고 어,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 마닐라에 살면은. 저도 마닐라에 살다가 나왔는데 1년 넘게 살았어요. 어, 이제 일하면서 혼자 있었는데 거의 밖에 안 나가고 이제 거의 집 안에서만 있었는데 그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. 뭐 먹을 것도 뭐 주변에 많고 식당도 많고 뭐 이것저것 많긴 많은데 그런 거는 좋은데 뭐 뚜레쥬르라든가 뭐 빵집 있잖아요. 한국 빵집 그런 것도 있고 미국 체인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 있고 좀 그러니까 좀 살기가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? 뭐 주문해서 먹기도 편하고 KFC 치킨 같은 거 뭐 주문하면 그냥 오고 양도 많아요. 뭐 그런 건 있는데 좀 뭐랄까 필리핀 특유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, 좀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힘든 곳이에요, 솔직히. 사람들 각자가 다 바쁘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
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.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 가서 이제 주의할 사항이, 가급적이면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좀 뭐랄까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.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도, 어학연수 하고 있을 때도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건지는 거 없이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거든요. 그냥 거의 뭐 관광하다가 갔다고 할 정도로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다 집에 갔어요. 그냥 거기서 시간 보내고 그냥 재밌게 그냥 그러고 있다가 뭐 관광 지역 뭐 몇 군데 뭐 들려보기도 하고 그러고 갔는데, 음 정말 자기가 마음을 굳게 먹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이게 한국 사람들과 같이 간 관광이 되고, 한국 사람들과 덜 어울리고 더 내가 영어에 노출되려고 하고 더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면 할수록 영어 늘기가 더 쉬워져요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온 사람들 얘기해 보면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. 저처럼. 아, 나는 여기 와서 공부만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공부만 할 거다, 집중해서 하다가 갈 거다 라고 하는데, 사실은 근데 대부분 다 보면은 이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, 저도 그렇게 혼자서 막 밖에 나가서 막 그 제 개인 강사를 구해가지고 막 하고 그랬지만, 이 한국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한국 사람들과 안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은 마찰이 생겨요. 한국 사람들과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오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, 그런 것 때문에 대부분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. 나중에는. 저도 그랬지만, 저도 뭐 억지로라도 시간을 제가 거기다 소비를 해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어요. 그러지 않으면 그 무리 사회에서 저를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치기하고 추방하려고 그런 움직임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, 저를 싫어하고 좀 뭐 강사들한테 저를 좀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던가 이미지를 좀 안 좋게 한다던가, 그래서 그런 거를 계산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도 한국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회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 어학원에 있을 때는 느낌이, 어학원 밖은 필리핀 사회지만 어학원 안은 한국 사회라는 느낌이 강합니다. 지금은 이렇게 막 9시간 하고 막 무슨 1대1 영어를 막 무슨 뭐 4시간 뭐 이렇게 해주고, 아마 찾기가 힘들 거예요. 많이 없을 거예요. 이런 데가.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비해서 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고, 인건비도 올라갔지만 사실 많이 올라간 게 광고료예요. 광고료. 이런 어학원들이나 유학원들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광고료를, 마케팅에다가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졌어요. 전체적으로.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싸게 간 편이었는데, 모르겠어요. 지금도 아직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고, 일단은 그러면 제가 뭐 필리핀 어학연수를 일단은 추천을 하느냐라고 하면은,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만약에 돈이 있다면, 여유가 있다면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돈이 있고 뭐 시간의 여유가 있다. 내가 아직 20대다. 내가 아직 뭐 직장인이 아니다. 내가 뭐 30대, 40대가 아니다. 라고 하면은, 내가 아직 20대고 아직 여유가 좀 있다. 뭐 부모님이 그 정도 돈은 대줄 수 있다. 뭐 어렵지 않다. 라고 하면은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영어를 배우든 안 배우든 대부분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 이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게, 아, 필리핀 사람들이, 그러니까 필리핀 어학연수가 사실 이게 제가, 그러니까 이 필리핀 어학연수라는 게 한 15년 전은 이런 게 없었어요. 필리핀 어학연수가. 근데 필리핀 어학연수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, 미국, 캐나다, 호주, 영국에서 그 어학연수를 갔던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. 아, 이게 거기 가서도 어차피 그룹 수업이거든요. 선생님 한 명 있고 그 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요.
대부분 한국인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남미나 뭐 일본이나 뭐 중국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어쨌든 수업 방식이 선생님 한 명에 학생 뭐 10명, 20명 이렇게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. 사실 우리나라의 원어민이 가르치는 학원이랑 다를 게 없어요. 사실 어떻게 보면.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기회를 못 갖다 보니까 그 가격은 비싼데 실제로 못 느는 거예요, 영어를.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1대1, 1대1, 강사 한 명, 나 한 명,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같은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필리핀에서는 1대1로 할 수 있고, 이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서는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이 캐나다나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오는 거예요. 호주나 이런 데서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필리핀 어학연수 시장이 커진 거예요. 제가 2011년, 12년 경에 이제 유학원 그 관계자들과 만남을 몇 번 가졌는데요.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본인 이제 굉장히 강남에 위치하고 그 좀 큰 유학원이었어요. 그 유학원이. 그 유학원 그 사장님이 저한테 보여준 차트가 있어요. 필리핀, 미국, 영국, 호주 이렇게 쭉 있는데 필리핀이 60%고 나머지가 30%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필리핀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.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지금도 많이 가는지. 그리고 한 2013년부터인가 뭐 필리핀에서 총기 사건 그런 게 뉴스에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. 지금도 아마 조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필리핀 총기 사건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총기 살인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 필리핀에서 뭐 한국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. 그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필리핀 어학연수가 메리트가 떨어진 것 같아요. 좀 뭐랄까 타격이 있죠. 마치 그 돼지 콜레라 그 방송 나오면은 뉴스에서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. 갑자기 사람들이. 그럼 그 돼지고기 파는 가게들이 힘들어지죠.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어학원들이 타격을 좀 입었어요. 필리핀이 그러면은 위험한 도시냐 아니면 안전한 곳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솔직히 안전하진 않아요.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 필리핀이 안전하진 않아요. 사람들이 순수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막 뭐랄까 좀 순수하고 그런 면은 있는데 그와 동시에 뭐랄까 후진국이라서 존재하는 위험이 있어요. 저도 실제로 필리핀에서 강도와 맞닥뜨렸고 칼을 들고 있는 강도였어요. 제 앞에서 칼을 들고 있었어요. 근데 운 좋게 저는 그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강도들이 청소년들이었어요. 걔네들이 다 경찰에 잡혔어요.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이제 걔들이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제가 경찰서로 이제 가서 이제 그 걔네들을 이제 경찰이 어떻게 다 금방 잡아오더라고요. 걔네들을. 그게 신기하더라고요. 아무튼 금방 다 잡아와서 필리핀에 또 총기가 허용되다 보니까 이 경찰들이 죄수를 다루는 게 참 좀 무식하더라고요. 막 총을 막 대더라고요. 걔네들 머리에.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냥 그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막 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서워서. 암튼 그런 강도도 만났고 한 번은 저녁에 밖에 바람 쐬러 잠깐 앉아 있는데 그 하얀 밴이 제 앞으로 딱 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창문이 쭉 내려가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노려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같이 노려봤어요.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기 가기 전에 그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
제가 덩치가 좀 컸어요. 그리고 제가 키가 180이고 그 필리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커요. 그러다 보니까 니까짓 게 나올 거면 나와봐라. 근데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그 하얀 밴에서 거의 한 6명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 저기 뭐야 몽둥이를 들고 있고 막 이상한 무기 같은 것들을 들고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니까 막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뭐 띠 같은 걸 두르고 있고 막 심상치 않아요 보니까.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여기서 인생이 마감되겠구나.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막 뛰었습니다. 뛰어서 숨었어요. 숨어서 보니까 어떤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옥상은 아니고 아무튼 그 건물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통해 몰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찾고 있더라고요.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었어요. 결국 그 사람들이 저를 찾지 못하고 다 갔어요. 그게 일로일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강도 만난 거는 바콜로드라는 데서 있었던 일이에요. 바콜로드 같은 경우 일로일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갔어요. 거기에 이제 시티은행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저렴하게 그 한국 돈을 환전할 수 있는 데가 시티은행이었어요. 그래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서 그 항상 돈을 뽑아왔어요. 왜냐하면 배 타고 갔다 와도 그러니까 그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 환전 비용이 너무 비싸요. 일반 그런 데로 하면은. 그래서 항상 거기로 가서 시티은행에 가서 했는데 아 시티은행이 장사가 안 되는지 시티은행이 문 닫았더라고요. 나중에 보니까. 아무튼 그랬는데 필리핀이 안전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. 필리핀 안전하지 않아요. 솔직히 말해서. 후진국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거의 미국 법을 거의 뭐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가 허용이 되죠. 그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. 총기 허용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백화점 아니라 일반 그 마트 뭐 한국으로 따지면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 같은 여기에는 이제 필리핀에 SM이라고 있어요. 그게 굉장히 큰 마트인데 그런 마트들에 보면은 다 그 무장 경비들이 다 앞에 있습니다. 다 서 있어요. 무장 경비들이 총을 갖고 있어요. 막 샷건 같은 거 들고 앞에 다 서 있어요. 그리고 그 내부에도 돌아다니고 있는 마치 그 인천공항에 들어가면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. 그 까만 옷 입고 그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. 뭐 보안 뭐 경비대인가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. 그런 형태로다가 그, 그 무장 보안 경비 요원들이 안에 돌아다녀요. 마트 안에. 그리고 일반 편의점에도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앞에도 다 그 무장 경비들이 한 명씩은 다 있어요.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? 필리핀 그 뭐야 보안 어떤 그런 상태가. 근데 어쨌든 필리핀이 전쟁 지역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만 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만 분의 1. 그러니까 그 만 분의 1에 내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재수 없으면 뭐 운이 좋으면 오래 있어도 그 만 분의 1에 안 걸릴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알아서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.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 다 나쁘냐? 한국 사람들 뭐 많이 죽이고 뭐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아요. 필리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. 그러면 뭐 한국 사람만 이렇게 죽이냐? 그거 아니에요. 미국 사람을 더 많이 죽였어요. 한국 사람보다. 그러니까 좀 착각이 없길 바래요. 그리고 자국 내에서 자기들끼리도 많이 죽여요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특정 타겟으로 삼아서 막 죽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냥 돈이 많은 사람,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, 혹은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 순수한데 이 사람들 감정을 상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한국 그 사업자들이 가장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
한국식으로다가 막 꾸중 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혼내려고 하고 그러면 이 순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확 돌변해요. 그러면 자기들 자존심이 상하고 일단은 필리핀에서 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 굉장히 뭔가 큰 신뢰 이상으로 뭐랄까 거의 그 무력 도전 뭐랄까요 무력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없는 거는 아는데 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 사람 좀 필리핀 사람들이 감정적인데 완전 확 돌아버리는 거죠.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정부를 막 뭐라고 했더니 뭐가 없어져가지고 가정부를 막 혼낸 거예요. 그랬더니 그 가정부 아버지가 와서 그 한국인을 죽인 거죠. 뭐 그런 거 혹은 뭐 그 구두 가게 사장이 있었는데 한국 구두 가게 사장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했나 봐요. 그러니까 그 한국 사장이 좀 비싸 보이면은 그냥 나가라. 우리가 너한테 팔 게 없을 것 같다. 딴 데 가봐라. 라고 했나 봐요.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총을 들고 와서 쏴버린 거예요.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는데 4, 50대 사업자들이 그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면서 그 아무래도 여기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기가 좀 힘들잖아요. 나이가 먹을수록.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으로다가 훈계시키려고 하고 혼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에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. 그거를 안 해야 돼요. 필리핀에 와서는.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냥 순수해 보이고 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후진국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되게 낮게 보고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낮은 건 아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당하면은 기분이 더럽죠.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. 잘 사는 나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독일에 갔어요. 독일에 갔는데 그 독일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 덩치도 작고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돼 보이고 그러니까 대놓고 개무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막 뭐라 그러고 니네는 국민 근성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밖에 못하냐 일을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. 아 정말 뭐 그러진 않더라도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다. 그 이상으로 아무튼 치욕이죠 치욕. 그래서 와서 좀 겸손하게 있고 그러면 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그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한국 사람이 죽은 숫자하고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오는 관광객의 수 그러면 뭐 대충 뭐 만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잖아요. 제가 대충 계산했는데 만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만분의 1 확률로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. 모르겠어요. 그 확률이 제가 그 뭐 필리핀에서 한창 뭐 이렇게 막 사고 나서 뭐 죽는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세월호 사고가 나서 세월호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. 그걸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 한국에 살아도 뭐 사고로 죽을 수 있다. 필리핀에 있어도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거고 또 한국에서는 자살률이 높잖아요. 하루에 죽는 사람이 40 몇 명인가 그렇다고 해요. 하루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48명인가 그렇다고 해요. 뭐 거의 한 30분에 한 명꼴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고 사람 운명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
저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. 죽는 거는 어차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, 태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, 그냥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,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. 그 만분의 1이라는 확률이 또 뭐 10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만분의 1인데, 뭐 만약에 그 만분의 1의 확률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너무 현실주의자인가요, 제가? 아무튼 제가 1시간이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. 제 어학연수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제가 마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앤드류가 는 게 어학연수로 갔다 왔기 때문에 늘었다 라고 누군가 말씀을 하신다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학연수 5개월 가지고 누가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저도 이 5개월 어학연수로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된 건 아니에요. 그냥 영어를 약간 이해하고, 간단한 거 같은 경우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. 제가 이거 갔다 오고 나서 캐나다 친구들을 제가 만들었을 때, 사귀었을 때, 그 캐나다 애들끼리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한 30%밖에 안 들렸어요, 당시에. 물론 지금은 다 이해하죠.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30%밖에 안 들렸어요. 30%. 30% 뭐 20%. 그리고 발음도 엉터리였고, 문장도 엉터리였고, 그치만 그냥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됐어요. 그 정도까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그게 어떤 건지. 그래서 영어를 말을 잘해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거, 설명할 수 있는 거랑 그거랑은 좀 틀립니다. 그때 당시 유튜브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. 제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. 그 이후에요.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거는. 그러니까 그 이해 정도라는 게 제가 굉장히 낮았고, 그때 당시에. 어쨌든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도 제가 도전을 해가지고 캐나다 친구를 만들었다는 거,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. 유익한 정보였나요? 그럼 제발 please subscribe my channel,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.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브라우저 주소창에 oncub.com, oncoup.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.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들과 100%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. 돈 내는 거 없습니다. 제발 재미삼아 그냥 한번 해보세요.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.com. It's oncub.com. Bye.